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총칙,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집중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까요? 1단계 공인중개사법령, 넌 누구냐? 이 녀석의 구성을 파헤쳐봅시다. 공인중개사법령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3단 합체 로봇처럼 말이죠. 바로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째, 공인중개사법. 일명 법이라고 부르죠. 이건 마치 우리 건물의 튼튼한 골격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뼈대를 잡아주죠. 이 법에서는 크게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고 자격증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중개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열고 운영해야 하는지 개설 등록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고 하면 안 되는 제한사항은 또 무엇인지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개활동 중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걸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이걸 보증 설정이라고 하죠에 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마지막으로 중개업이 잘 운영되는지 국가가 어떻게 감독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말 중개업의 어부터 지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건 대통령령이라고도 불려요. 법이 뼈대라면 시행령은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디테일을 정하는 거죠. 시행령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룹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시행하고 시험 과목은 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합격자 결정 기준도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등록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교부해주는지 같은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떤 기준으로 교부하는지 그 세세한 기준도 여기에 있죠. 법인으로 중개업을 할 경우 임원은 몇 명이어야 하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실무교육 같은 교육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정해져요. 중개사무소의 간판이나 명칭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시행령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건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불려요. 시행령이 살을 붙였다면 시행규칙은 옷을 입히고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각종 서식이나 아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죠. 시행규칙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각종 신고 서류 양식이라든지 신청서 양식처럼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게 될 서류들은 대부분 시행규칙에서 정해줍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어떤 서류를 신고해야 하는지 같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죠. 연수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교육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예를 들면 부동산을 확인하고 설명해줄 때 사용하는 확인 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양식과 작성 방법을 정해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잠시 쉬거나 휴업, 아예 문을 닫을 때 폐업,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등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령은 법-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3단 체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2단계 공인중개사법, 왜 만들어졌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제정 목적과 성격.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여기엔 아주 중요한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귀 쫑긋. 첫째, 전문성 확보.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를 만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거죠. 아무나 중개하면 안 되니까요. 둘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중개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겠죠. 질서 정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법으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셋째, 거래 당사자 보호. 집을 사거나 팔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으로 이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든든하게 보호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넷째, 국민 경제의 이바지. 결국 이 모든 목적들이 잘 달성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활성화되면서 나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죠. 이게 바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랍니다.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직업적인 목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거라는 점. 이 2가지 목적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이 법은 다른 법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법도 저마다의 성격이 있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모든 것의 뿌리이자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중심으로 다른 세부적인 규정들이 파생됩니다. 둘째, 민법, 상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법인 민법이나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특정 상황에서는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민법의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있지만 중개활동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특별한 규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법 기억해주세요. 셋째, 단속법 규적 성격을 가집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단속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넷째,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정법규의 성격을 가집니다. 중개업 등록, 감독, 제재 등 국가가 중개 업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죠. 행정청의 명령이나 지시 같은 공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성격까지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전문가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 3단계 용어의 정의 중개는 과연 무엇인가? 기초 중의 기초. 1중개의 정의 우리가 앞으로 배우고 실현할 중개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사람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의미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부동산 같은 거겠죠. 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래 당사자 집을 팔 사람과 살 사람, 세를 놓을 사람과 들어올 사람 등들이 계약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는 행위를 중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 중개의 요소 중개가 성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중개는 단순히 알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조합되어야 해요. 첫째, 중개행위자. 즉, 공인중개사 같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자격 없는 사람이 알선하면 불법 중개가 될 테니까요. 둘째, 중개 대상물. 아무거나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의미의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마무리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인중개사법령의 총칙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짚어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제가 몇 문제 낼 테니 맞춰보세요. 예상 문제 풀이. 첫 번째 문제, OX 퀴즈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 맞습니다. 산단합체 로봇 기억나시죠? 두 번째 문제, 객관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거래 질서 확립 전문성 확보, 국민경제기여 중개보수의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중개보수 산정기준 마련은 제정 목적보다는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내용에 가깝죠. 헷갈리기 쉬우니 조심. 세 번째 문제, OX 퀴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과연 맞을까요? 정답 맞습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 중요해요. 네 번째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중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의 알선, 임대차 계약의 알선, 당사자 간 교환계약의 알선, 법인의 자본금 증자 결정 알선. 이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자 결정 알선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알선이 아니잖아요.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OX 퀴즈. 공인중개사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자, 이건 쉽죠? 정답 맞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함이라는 점